계속적인 어려움 속에 저도 이게 새드 엔딩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끝나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어떤 해피엔딩을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그 약속과 그걸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의 성향이라면 내 인생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네, 두런두런 인터뷰 이주성 교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도 아주 깊고도 아주 따뜻한 얘기들 감사했고요. 2부는 조금 더 편안한 얘기들을 좀 개인적인 얘기들하고 같이 엮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수님 유튜버시죠? 네. 꿈나무인 채 지금 몇 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저희 아웃플러스의 비교할 수 없는 큰 산이라 이 16,400명? 16,000? 네. 근데 참 신기하게 구독했다가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네. 저도 얼핏 들었는데 네. 요즘 구독을 잘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왜 저희가 유튜버도 꼭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개별 컨텐츠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차피 보여주니까. 네, 좀 그 피곤감이, 구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데서 오는 피곤감이 좀, 네, 네, 아무튼 그거 계속 보시는군요. 채널 왜 구독자 그렇죠. 수가 왜냐면 줄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얼마 안 되겠냐, 줄어있고. 10,000이 그래서 넘는데. 아니 이게 맨날 느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게 주는지 모를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줄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굳이 또 끊을 이유는 뭐야? 들어와서 내가 올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굳이 찾아와서 이걸 끊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러고요. 유튜버로서의 또 고민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유튜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죠? 제가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유명하지 않지만 세상에 막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그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외상후 성장이라고 보여지는 삶의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이 시장에서 너무 밋밋하고 자극 없는 무해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즘에는 또 뭐 책 여전히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지만 또 확실히 이제 영상과 이 오디오의 세계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실은. 네. 저희랑 비슷하게 구독자가 안 늘 타겟을 네. 처음부터 설정하시고 네, 하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글렀어요. 그럼 뭐가 어려우세요? 하시면서? 일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안 되는 게 너무 이제 동력을 자꾸 제가 잃게 되는 거죠. 바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미를 네. 가지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쨌든 제가 인풋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너무 적다.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고민을 딴 데서 계속 이제 벌어다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 계속 거죠. 하시죠. 네.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한 대로 교수님 나름 저희가 작은 채널이지만, 저희는 훨씬 더 작은 채널이지만 어떤 컨텐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거의 종합 백화점이던데요, 보니까.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좀 담고 계시죠,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아주 평범하지만 삶에 평범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나고 그 나쁜 일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그 중에 아주 소소한 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가지는. 뭐 보니까 막 영어 교육까지도 막 나오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좀 붙어보려고 제가 그 친구가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인데, 네, 국제회의 통역사고 유키즈에 나오게 된다는 이제 정보를 가장 가까우니까 빨리 얻고 빨리 찍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인 찬스였군요. 지인 찬스, 네, 지인 찬스였습니다. 어머님도 출연하시고. 네, 지인 찬스. 엄마가 워낙 그 말씀을 잘하시고, 맞아요. 네,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엄마도 좋아하세요? 출연하시는? 엄마 안 좋아하세요. 엄마 안 좋아하세요. 맨날 설득하고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최근에 그래서 한 번 찍었어요. 엄마 설득해서 거의 1년 만에 찍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거 말고도. 네네, 새로 하나 찍었어요.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여하튼 계속 많은 고민 속에서 네. 이지고잉. 이지고잉인데 이지하지가 않아요. 네. 뭐 저희 작은 채널이지만 한번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아직 모르신 분들은 이지성 교수님의 되게 밝고 또 지인들하고의 아까 저희가 잠깐 쉴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E형과 I형 사람들,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네.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대단히 따뜻하고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친근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얘기했던 외상후 성장할 때 도움이 되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 가족들, 또 교수님의 신앙적 멘토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한 분의 삶에 얽혀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편집은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편집 너머에서의 교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채널 같아요. 네, 그렇죠. 부탁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부리고요. 결국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대로 유튜버를 하신다는 것 자체도 내가 공인이다라는 걸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저희 채널 이름은 아웃플루언서지만 네. 나름의 인플루언서이고 그 영역이 전 예전에 교수님 한 뭐 연예 그 방송에 나오셔서 한참 뭐 연예인과 나의 공통점 네. 이야기하실 때 들으면서 네. 막 한참 웃었었거든요. 식당 가면 나 다 쳐다본다, 네. 연예인도 쳐다본다, 뭐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이야기들 하시면서 교수님이 뭐 마라톤 2번 뛰신 얘기도 해주시고 뭐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영상 안에서 또 교회 또 어떤 단체에서 간증 강연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교수님? 이렇게 내가 사실은 사고 이전에 나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네.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았었던 사건이 나를 찾아왔고 그 사건을 만난 이후에 사실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초반에 이제 TV에 처음 나오게 됐을 때에 그때는 알려지는 게 내가 사는 게 훨씬 편할 거라는 기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친근감을 가질 수 근데 있고. 적어도 불쌍하다, 안 됐다, 불행하겠다 이렇게 오해받는 거는 적어도 좀 덜해지겠지. 내가 그렇지 않다고 100번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막 모든 사람에게 제가 완전 극이도 아니고 막 행복합니다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쯧쯧쯧하면서 불행하겠다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평범하지 않고 또 뭐 다른 분들도 그런 꼭 겉모습이 아니더라도 삶의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이 있고 뭐 가족의 형태도 사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불편한 시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사람들이 좀 나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TV에 출연을 했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실제 그냥 좀 편해진 게 맞아요. 상대방이 미리 어느 정도로 호의적인 태도로 찾아오죠. 네. 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람 저래 뭐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야 라는 이해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저는 훨씬 더 이제 관계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훨씬 소통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건 있잖아요, 교수님. 뭐냐면 연예인들은 매니저와 그 연예계라는 네. 나름의 독특한 네. 어떤 세계가 있지만 네. 교수님의 삶의 영역은 네. 또 일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저를 막 불편할 정도로 알아보시진 않아요. 다 몰래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좀 그런 면에 눈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이제 뭐 길에 이렇게 엄마랑 뭐 동네 산책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뭐 먼저 가거나 뒤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걸어갈 때 아니 너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걸음걸이 좀 예쁘게 걸어라 이렇게 장군처럼 걷지 말고 옷 좀 더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득 내가 어느 식당이든 어디 갔을 때든 때로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거나 사실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런 표정이나 네. 어떤 불쾌함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나 얘기한 대로 같은 계통의 그런 얘기한 대로 연예인 계통에 있는 분들은 좀 가려지는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름의 영역들이 있으니까 또 같은 분들이 교수님은 얘기한 대로 알려진 것 못지않게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것들은 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거듭 정도는 이제 그게 얘기하지만, 나한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인플루언서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니요 전혀 여하튼 네, 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네, 네. 거군요. 즐겁고 감사해요. 사실은 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되게 제가 이제 뭐 TV에 자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의 네. 한 10년 텀을 갖고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강하게 이분들 기억 속에 남았고 그럼요. 혹은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걸 반갑게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자기한테 가깝게 다가왔고 오래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반가워서 하시는 것들이어서 뭐 연예인분들이 경험하는 그것과는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인기란 측면과 좀 다른 네, 의미에서 네, 네, 네. 막 그럼 막 와서 뭐 사인해달라든지 네. 사진 찍어주세요 했을 때도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상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는 네, 네, 네. 뭐 괜찮으신 그러니까 편이에요. 본인의 어떤 삶의 어려운 시기에 저의 이야기가 뭐 위로가 됐고 어떤 힘이 됐던 기억 때문에 저를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반가워하시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예, 아 계속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네네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도 그냥 더 평범하게 내 욕심 차리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은 뭐 제가 어쨌든 그 덕에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냥 제 힘만으로는 사실 이걸 마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공부를 마칠 수밖에 없는 내부의 이 동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나쁜 거는 때때로 그냥 좀 널브러져 있고 싶은 때에 그것까지 다 공개하면 또 사람들이 이런 거에 실망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는 지점들 그런 건 있는 것 같네요. 네. 교수님으로 사시는 건 어떠세요? 가르쳐 보면서 학생들에게 누군가의 선생이잖아요. 선생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수로 사는 거에 대한 제가 알려진 사람에 이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학생들이 되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막 수강 신청을 막 많이 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와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알려진 건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학자로 막 어떤 뭔가를 이뤄서 제가 알려진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개인의 어떤 삶 때문에 알려진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오버랩이 되고 어떤 면에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뭐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사회복지 막 눈이 열리고. 네, 막 뭔가 막 엄청난 이 기운과 이 막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게 막 확 뿜어져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지만 사실 수업에 와보면 너무 평범하거든요. 제가 그냥 평범보다 좀 떨어지는 수준의
왜냐면 연륜이 있으시고 더 어떤 교육학적으로 더 이렇게 스킬이 있으신 교수님에 비해서 저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실망을 한 채로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이제 막 이렇게 뭐 잘못 들어왔고 이렇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유. 근데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 교수님하고 이제 알고서 딱 했는데 내 성적표 보니까 네. C 풀이에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뭐 장난스러운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교수님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항상 알려지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못지않게 나른 한 개인은 마치 하루를 봤을 때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나의 삶에서도 어두운 시기들도 있고 좀 뭔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 같은 시기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우리가 외상후 성장을 얘기했지만 성장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 있지 않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유학 시절도 사실은 뭐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된 환경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저는 되게 괴롭고 힘들었었던 시기였고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언어? 네, 언어도 있을 테고. 언어도 있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계속 이제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모르겠고 계속 모르는 것만 있고 그리고 혼자 이제 마치 저희가 그런 설명을 하는데 박사 과정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과 같은 근데 혼자서 옆에 아주 가끔 교수님이 타시지만 혼자 주행 연습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연구자들을 길러내는 과정인데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막 내비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불확실성에 계속 이제 혼자 헤매다가 가끔 교수님 만나서 이쪽 길로 가봐 막 이런 이제 그 길로 또 그렇게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쉽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 지금의 그 이제 면허증을 따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힘들었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또 다음에 어려웠던 이제 좀 제 인생에서 좀 다운이 되었던 시기는 제가 처음 임용되고 교수 생활을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국내에 교육하셔서 네 오히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얼마나 잘 됐어. 공부 끝나고 이렇게 임용도 되고 학생도 가르치고 직업도 갖고 이제 어엿한 진짜 평범한 삶으로 들어왔는데 1부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다가 늙는 건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수 임용 전까지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안정을 위해서의 네. 계속 네. 그 목표가 있었던 거죠. 네, 꼭 뭐 그게 돼야겠다고 달려온 건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이제 이 불확실성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안정되고 확실한 인생길에 들어섰는데 그냥 그렇게 한 학기를 정신없이 보내고 또 방학에다가 이게 패턴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러고 살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늙는 거구나.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좀 정서적으로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제 딱 제가 할 일만 하고 수업만 하고 방학 때는 그냥 누워 있는 상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외부 강연이나 네. 교회 간증 분명 요청이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가서 강연하고 뭐 지금은 이제 제가 간증은 안 하는데 간증하면서도 힘을 얻어요. 맞아,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지. 내가 지금 감사해야지. 맞아, 감사하다. 또 그랬다가 이제 또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서 에너지가 없다. 뭐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어요. 한편으로는 유학 생활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초긴장 상태에서 네.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나름의 이제 쉼과 적절한 네. 이렇게 좀 그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신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랬었나 보네요. 네, 그랬나 봐요. 네. 막 그때 막 굉장히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이걸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누워 있기도 누워 하고. 있었어요. 다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는 거의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처럼. 포항에 누워 계신 거였어요? 아니면 네, 이제 포항에도 누워있고 서울에 와도 누워있고. 그때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뭐 특별히 뭐라 하시진 않았고. 네,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마음을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요새 그렇다라고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으셨어요. 그냥 뭐, 네, 제가 그냥 그랬죠. 아, 너는 참 환자가 체질에 맞았던 거구나. 이제 누워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나 봐. 말하면서. 네, 네. 근데 제가 할 일은 하면서 지냈었으니까요. 꼭 해야 될 일만 하면서 지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제가 말한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세움, 네. 이제 봉사를 시작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몰랐던, 관심 없었던,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그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말한 그러나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수용자 자녀들을 만나고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상 속에서 또 누군가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내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는 거구나. 그게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들이 좀 네, 그렇게 되어졌던. 지나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하루를 잘 사는 것, 네, 저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오는 네. 하루하루가 상당히 바쁘다 요즘. 그렇죠. 네, 네. 빼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만큼 많이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이제 더 주어지시는 것 같고. 그러면 교수님 그런 인생의 시기들을 겪어왔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 연배에서 경험했던 누구나 다 이제 인생에 고저들이 있긴 하지만 진폭이 상당히 컸던 거잖아요. 네. 여러 인생 행로라든지 경험이나 만나는 사람들 범위들도 그 속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좀 다가오시는지. 일단은 뭐 간증 같은 데서 종종 얘기하긴 하셨지만 네.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몇 년 어간에서의 그 하나님과 요즘의 하나님이 어떠세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이. 그 사고 이후 직후에서는 정말 그 절대자, 세상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절대자, 나의 권한은 없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아까 읽었지만 진짜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세상 제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게 불안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절대 주권자에 대한 믿음, 이 편안함, 이 자유를 보게 됐어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인간 존재로서의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불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것으로부터는 좀 자유해진 순간이 이제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여전히 때때로 이제 그러면서 뭐 고통의 시간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뭐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아니까 매번 수술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그 실패하고 또 그것을 복구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거 하나님 교관 아니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교관 같이 막 이렇게 뭔가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고난의 골이 깊으면 뭐 축복의 산이 높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계속 나는 왜 이렇게 구르는 거야 계속 구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섭게도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근데 그게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뭐 보물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것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따뜻한, 네,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저의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네, 아주 세심하시고, 네, 아주 따뜻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신앙 안에서 분명히 이 질문 안 들으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고는 나한테 어떤 의미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네. 뭐라고 하셨는지 또는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내 인생에서 자리매김을 시켰는지 네, 네, 네. 좀 궁금하고요. 그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많은 설교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이제 받아들인 이 사고는 그 하나님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누군가가 네네네, 하나님이 막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그렇죠. 잔인하잖아요.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지 이게 다른 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깨달음들, 그 깨달음이 뭐 내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게 과연 아버지가 할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주관 아래 있지만 나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욥기에서도 그렇고 어쩌면 하나님의 소극적인 허락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나를 수렁에 넣었다가 건져서 이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 먼지처럼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저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게,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사고는 아주 새드 엔딩일 뻔했죠. 그리고 실제 제가 그 새드 엔딩으로 타이로 끝날 뻔도 했고, 그 뒤에 일어나는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 저도 이게 새드 엔딩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끝나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어떤 해피엔딩을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그 약속과 그걸 이루어 가심의 하나님의 성향이라면 내 인생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확신으로 그 사고를 그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의도하신 바는 아니지만 이 나쁜 일이 일어났고, 이 원인을 굳이 따진다면 음주운전한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죠. 그 일로 제가 이 사고를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피해만 입게 하지 않으시고 얻는 것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가 그 일을 만났고 이제는 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딱 그 말씀 떠오르네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네. 모든 것을에는 네. 단순히 좋은 일만, 내가 예상한 일만이 아닌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네네. 음주운전 그 사람의 잘못조차도 네. 하나님이 이 안에 집어넣어서 내 삶의 해피엔딩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느껴져요, 교수님 삶에. 네, 지금 네, 뵀을 네. 때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네. 받아들여지시고 네. 만들어 가시는 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늘도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교수 이지선으로서의 어떤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간 이지선으로서의 어떤 계획들, 소망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 이지선의 계획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한다. 시간 내에 잘 차곡차곡 올라간다. 네, 눈치껏 잘하자. 지금 관심 있는 주제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 관심을 두고 왔었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들 주간에는 보호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야간이나 주말에까지 이제 돌봄을 확장하는 그런 이제 지자체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주되게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주간이나 아니, 야간이나 주말에 어떻게 돌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4시까지가 이제 돌봄의 그렇죠. 마무리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부모와 가족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연장돼서 그리고 혹은 또 일하는 장애인들이 그 저녁 시간을 또 좋은 뭐 동료들을 만나고 또 취미 생활을 또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뭐 복지관이든 센터에서 이제 그런 협회에서 이제 야간 시간에도 그것을 이제 누군가의 또 인력과 이제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한 것들이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있고, 네,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비용 대비 효과도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봐야 돼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이 장애의 이 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사실 지금 장애인들이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게 하는 그 도움들, 관계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하고 있고요. 뭐 아까 얘기한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 또 아동 권리에 관한 연구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 이주선. 인간 이지선은 그냥 사실 지금 보면 제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 사실 너무 편안하고 관계도 너무 행복하고 이 안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모님들도 아직은 건강하신, 네, 그래서 어쩌면 제일 편안한 시기를 보내는데 이 시기를 진짜 소중히 잘 보내자 이런 생각이 뭐 목표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도 좀 더 많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더 많은 사람 만나기보다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더 이제 깊게 친구들 사귀고 싶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어서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편안함과 좋음을 소중히 여기며 네. 네, 제가 그래요. 이게 막 그 책에도 썼었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신 권사님들이 막 제 손잡고 큰일 하실 거라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는 큰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 작은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속으로 전 작은 일을 할 거예요. 막 그래요. 아마 앞으로도 작은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게 목표예요. 큰데 관심 두지 않고. 네. 그러나 구독자는 많아지면 좋겠다. 구독자는 요거보단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다. 네.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네, 한 네.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네, 소통할 좀 수 있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좀 연결이 됐으면 이게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저희 이 구독자 수가 저희가 엄청 많아야지 큰 도움이 되는데 아유, 참. 네. 여하튼 교수님한테서 그런 어떤 너무 얘기한 대로 큰 비장함 막 이런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시면서 가시는 모습이 그 자체가 주변 분들한테 참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꼭 의도하지 않으셔도 그럴 것 싶고 앞으로도 교수님과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종종 연락드리면서 또 네. 좋은 만남들이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여하튼 이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구와 또 의미 있는 활동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웃플루언서 두런두런 인터뷰 오늘 또 이지성 교수님과 1, 2부 나눠서 또 따뜻하고도 깊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보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고 이지성 교수님 이지고잉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요. 물론 저희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같이 좋은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동역하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